중국을 알면 취업이 보인다. 코드 배움 CHINA 대륙 진출 프로젝트 차이나 코드. 네, 요즘은 청년층을 일컫는 혹은 청년층의 문화를 지칭하는 신조어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N포 세대란 말도 있고 공시페인, 호모 인턴스까지 한참 쓰이더니 요즘에는 .5배족, 또 동아리고시 이런 말도 있다고 하는데 혹시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5배족은 처음 들어봤는데 이 동아리고시는 요새는 동아리 들어가는 것도 고시를 준비하는 것처럼 되게 어렵다 뭐 이런 뜻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정확히 맞추셨는데요. 네. 일단 .5배족은 방학 기간에 시급을 1.5배 주는 아르바이트를 찾아다니는 청년들을 말하고요. 동아리고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동아리 들어가는 것도 스펙이 굉장히 뛰어나야 돼서 취업하는 것만큼 힘들다는 말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네, 요새는 말도 정말 잘 만들어내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런 신조어들이 청년들의 삶을 좀 부정적으로 정의 내리는 것 같아서 씁쓸하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한편으로는 중국에도 이런 신조어들이 좀 있을지 궁금한데 이분께 네.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나 코드의 쉼포족 페이스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BJ 배정현입니다. 쉼포족이라 하면 쉼을 포기한다 맞죠? 네. 네. 하지만 저는 삶이 곧 쉼이고 일이 곧 쉼이고 또 쉼이 곧 일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역시. 하하. 네. 아까 중국의 그 신조어 말씀하셨는데요. 중국에도 물론 엄청 많습니다. 그중에 가장 유명한 거는 한국과 되게 유사한데요. 라이샤오주라고 있어요. 라이샤오가 학교에 의지하다, 학교에 의뢰하다 이런 건데요. 우리도 졸업 유예하는 문화가 좀 생겼잖아요. 중국도 졸업을 했는데 끝까지 학교에 남아서 여고괴담처럼 졸업을 했으나 졸업을 하지 않고 구직을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에도 비슷한 현상이 있다는 뜻일 텐데요. 어느 나라를 가도 참 청년들은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대표해서 한마디 해주시죠. 블링블링 한경 씨. 네, 차이나 코드의 막내 한칭입니다. 막내요. 강조하시네요. 막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한국에서도 취업이 굉장히 어렵기도 하지만 중국에서도 정말 취업 나는 고통 그 자체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맨날 짜요 요만 말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오늘 또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국어로 힘내라는 말을 한번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你们有很多可能性. 你有很多可能性. 你有很多기네요. 뭐가 똑같은 있다는 생각했어. 건데. 왜 이렇게 길지? 헌두어까지 들었는데. 끊어가야 되는데 이거. 你有很多까지는 알겠죠? 니요 헌두어. 네. 무슨 말이죠? 너는 큰 게 있다. 있어. 많은 게 있다. 가능성 자체가 가능성이란 말이거든요. 여러분 가능성이 많이 가능성이랑 있습니다. 비슷하네요. 그쵸? 가능성. 가능성.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중국어로도 저희가 힘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또 한글로 좀 풀어드리면 저희가 또 여러분들의 쉼표가 되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륙 진출 프로젝트 차이나 코드 지금 출발합니다. 네, 거대한 대륙의 스케일을 열 손가락으로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이제 이틀만 지나면 우리 모두가 기다리던 추석 연휴가 드디어 찾아오는데요. 추석은 항상 풍성함이 가득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풍성한 이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말이 있죠. 네, 맞습니다. 이 가을의 한가운데에 있는 추석만 봐도 이 우리나라의 가을은 오곡백과가 실하게 열리고 또 주렁주렁 열리는 계절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런 풍성함 속에 즐길 거리도 많이 있죠.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을 하면 또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단풍 축제인데 단풍의 색깔보다 더 화려한 게 또 이 어머님들이 등산복 굉장히 화려해서 정말 화려해요. 우리나라 단풍산이 가을산이 이렇게 화려한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또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네, 가을을 대표하는 건 단연 단풍 축제지만 특색 있는 지역 축제들도 정말 많거든요. 서울 한강에 열리는 불꽃 축제도 있고요. 행성에서 열리는 한우 축제도 가을에 열린다고 해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로 그 지역에 사는 특별한 특산물이나 또 지역 특색을 이용한 축제들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어떤 특색이 있는 축제들이 중국인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어지는 대륙의 축제 탑 10, 10위에서 7위까지의 순위입니다. 10위는 단오절에 열리는 용선축제입니다. 매년 음력 5월 5일 단오절이 되면
양쯔강의 중하류를 비롯한 중국 전역에서 용 모양으로 만든 배를 강물에 띄우는 용선축제가 열립니다. 2,500년 이상 이어져 오고 있는 전통적인 축제입니다. 참가자들은 애군을 물리치기 위한 의식으로 꽃향기 나는 물에 목욕을 하기도 하고 오색 비단 옷을 입으며 쑥이나 창포를 문 위에 매달고 종이 공예품을 창문에 붙이곤 하는데요. 용선축제는 가족의 유대를 강화하고 인간과 자연 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게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축제를 넘어 중국인들에겐 매우 의미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9위는 하이난 국제야자축제입니다. 중국 최남단에 위치한 하이난은 열대기후 지역으로 동남아 특유의 이국적인 분위기가 나며 야자수가 울창하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야자섬 또는 동양의 하와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매년 3월 말부터 4월 중순까지 진행되는 하이난 국제야자축제는 야자수가 많은 하이난의 특징을 살려 꾸미는 축제로 야자 연등회, 야자 거리축제, 민속 무술 경기 등으로 꾸며집니다. 정글의 법칙 보면서 야자 열매 한번 올라가 보고 싶으셨다고요? 자, 그렇다면 하이난 국제 야자 축제로 오세요. 자, 남규 씨 도전! 도전! 다 제가 해야죠. 8위입니다. 상하이 예원 등축제인데요. 음력 1월 1일에서 18일, 중국의 춘절부터 정월 대보름까지 열리는 신년 축제입니다. 특히 상하이의 유명 관광지인 예원에서 열리는 등축제는 가장 화려하고 가장 큰 규모로 관광객들과 중국인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데요. 40여 개의 대형 등불 조형과 1000여 개에 달하는 다양한 등불이 예원 곳곳에 바닥, 벽면, 호수, 다리, 도로 등 공간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단, 사람이 너무 많으니 엄마 손 꼭 붙잡으세요. 7위는 난징 국제매화축제입니다. 드넓은 땅을 자랑하는 중국에는 매년 봄이 되면 각종 꽃축제가 전역에서 열립니다. 그중 난징시 정부가 주최하는 매화축제는 정부 차원 행사 중 최고 등급인 국가급 대형 관광축제에 속하는 행사로 매년 2월에 열리고요. 또 봄의 시작을 알리기도 하죠. 총 350여 종, 3만여 그루의 매화나무를 보기 위해 매년 4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홍매색 매화의 유혹에 빠져보시렵니까? 예쁘네요. (10위에서) 7위까지만 살펴봐도 정말 축제가 다양하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볼 수도 없는 축제가 있었는데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위가 용선축제, 그리고 9위가 하이난 국제야자축제였는데요. 우리나라에는 뭐 거북선 축제가 있다면은 중국에는 또 용선 축제가 있네요. 그렇죠. 뭐 아까 설명에서도 말을 했다시피 뭐 강물에서 용선을 띄워서 제사도 지내고 뱃놀이도 하면서 애군을 막는 행사를 하기도 하고요.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행사가 바로 이 조정 경기입니다. 네, 바로 근데 그 경기에 쓰이는 보트가 바로 용 모양인 건데요. 네, 현재 이 용선 경기는 지역 축제를 넘어 세계 선수권 대회가 열리기도 하고요. 아시안 게임에는 종목으로 채택이 될 만큼 큰 규모로 아주 인기 있는 스포츠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또 중국이 워낙 넓다 보니 한 나라 안에서 각기 다른 계절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야자나무까지 자라네요. 하이난 축제 이제 넘어가는 건가 봐요. 네, 우리나라에 제주도가 있다면 중국에는 하이난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이난은 중국인들의 되게 많은 휴양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평균 기온이 20도라 가지고요. 성수기와 비수기에 구분이 없고요. 몰디브에서 모히또 한잔 하려니까 너무 비싸다면 하이난 정도 어떨까 싶습니다. 괜찮네요. 네. 사실 뭐 중국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나 느낌이 있는데 하이난과는 조금 느낌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하이난은 약간 독특한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사실 작년에 제가 되게 타서 돌아와서 차이나코도 촬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여름 휴가를 하이난으로 갔다 왔을 때거든요. 근데 하이난에 딱 공항에 내렸는데 이게 중국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이국적인 분위기, 그리고 야자수 나무가 다 있고 길거리 한 2블럭 갈 때마다 야자수 열매 파는 뭐 노점도 되게 많았고 또 과일 가게들도 있어서 정말 재밌게 혼자 놀다 온 뭐 그런 기억이 조금 나기는 하는데요. 특히 야자 축제 같은 경우는 야자나무 타보기도 하고 타봤어요?
아니요. 근데 그러니까 잡아는 봤는데 되게 까끌거리고 전 잘 안 올라가지던데 그 김병만 씨가 갑자기 되게 부러워지면서 그리고 또 야자 열매 빨리 마시기 대회도 하고요. 또 그 야자 나무 열매 안에 밥을 말아서 먹는 이색적인 왜 이상해 그러죠? 해보고 싶어서 그렇죠. 나무도 타보고 맞아요. 밥도 말아먹고 또 리스트가 하나 늘었네요. 그래서 좀 이색적인 경험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이난 티켓도 얼마 안 하거든요. 그래서 가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조만간 남규 씨의 도전을 기대하면서 네. 계속해서 순위를 살펴보면요. 8위는 상하이 예원 등축제였고요. 7위는 난징 국제 매화 축제였습니다. 사실 꽃축제는 벚꽃이나 유채꽃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 매화꽃의 색이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네. 네, 그리고 또 난징에서 매화를 사랑하는 데에는 역사적인 이유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자, 장학 퀴즈 하나 할게요. 네, 중국의 아편 전쟁 이후에 중국이 외국과 체결한 첫 번째 불평등 조약의 이름은? 그거 분명히 배웠는데. 뭐뭐뭐 불평등 네, 조약. 난징 난징조- 불평등. 네, 난징조약. 문제가 다 나왔는데 난징 탈락. 난징 불평등 조약인데요. 세상에. 네, 그만큼 이제 난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슬픈 근현대사를 겪어냈잖아요. 근데 매화가 상징하는 게 바로 이렇게 슬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도 굳건히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난징의 역사와 매화가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설명을 듣고 나니까 매화라는 꽃이 그냥 예쁘기만 한 게 아니라 정말 멋있는 꽃이라는 생각까지 드네요. 네. 자, 이렇게 역사적인 의미까지 가득 지닌 축제들이었고요. 바로 이어서 순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륙의 축제 탑10 6위에서부터 3위까지의 순위입니다. 6위는 뉴욕과 런던에 도전장을 내민 중국국제 패션위크입니다. 자, 1997년 중국국제 패션위크가 첫 선을 보인 이후 약 20주년을 맞이했는데요. 매년 3월과 10월 베이징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중국 패션 산업의 발전을 이끌고 세계의 중국 패션을 알리는 역할을 톡톡히 해오고 있는 패션위크는 중국에서 가장 수준 높은 디자인 콘테스트이자 중국에서 전 세계 청년 디자이너들이 각자의 디자인 실력을 겨룰 수 있는 유일한 장이기도 하죠. 현재 뉴욕, 밀라노, 파리, 영국 패션위크를 4대 패션위크라고 칭하는 가운데 과연 중국 패션위크는 앞으로 몇 번째 손가락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5번? 금방 치고 올라갈 것 같네요. 네. 그렇죠. 네, 5위는 정저우 국제 소림무술 축제입니다. 소림무술로 유명한 소림사가 위치한 허난성 정저우에서는요. 매년 10월 명성에 걸맞는 국제 무술대회와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무술 정신을 전달하기 위함인데요. 무술 공연을 중심으로 정저우 소림무술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뷰 소리가 절로 나는 소림무술 축제 현장. 안 가보시면 후회 막급할걸요. 저기도 또 참여해봐야겠네요. 이제 신청을. 스스로. 머리부터 미셔야 되는데. 네, 이어서 4위는요. 상하이 모터쇼입니다. 1985년부터 시작한 상하이 모터쇼는 푸등 인근에서 2년마다 개최되고 있는데요. 1990년 출범한 베이징 모터쇼와 함께 중국의 양대 모터쇼로 불리고 있고요. 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모터쇼가 열릴 때마다 전 세계 자동차 기업 최고 경영자들이 총출동해 중국을 향한 구애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합니다. 3위는 음악 페스티벌입니다. 네, 중국에서는 대표적인 3대 음악 페스티벌이 있는데요. 첫 번째, 미디 페스티벌. 베이징 미디 음악학교 학생들끼리 즐기던 축제에 각 지방의 음악인이 모이면서 현재는 중국의 대표적인 락앤롤 축제가 되었습니다. 재밌겠네요. 그렇죠. 두 번째는 차오메이 음악 페스티벌입니다. 2009년에 시작된 이 축제는요. 대중적인 음악 장르가 주를 이루는데요. 때문에 중국 젊은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페스티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베이 초원 음악 페스티벌이 있는데요. 이 드넓은 초원에서 개최가 돼서요. 자연과 함께 음악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최신 유행을 달리는 축제들 속에서 전통을 지켜낸 축제가 있어서 더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5위가 국제 소림 무술 축제였습니다.
네, 왠지 이건 소개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국제 소림 무술 축제. 이 축제에서는 아무래도 소림사 그 제자들의 화려한 무술을 보는 게 이제 가장 큰 볼거리일 거고요. 전 세계의 다양한 무술을 연마한 약 200여 개의 팀이 다양한 공연을 펼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뭐니 해도 무술 대결이 아닐까 싶네요. 네. 네, 사실 제가 중국에서 유치원을 다닐 때 제가 이렇게 우슈를 배웠어요. 그래서 심지어 제가 또 이렇게 친구들 앞에서 시범하는 시범조교로서 저희도 알려주세요. 역할을 어쩐지 이두박근이 장난이 아니에요. 예, 제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좀 요즘 들어서 교육열이 높아져서 그런지 우슈나 무술에 대한 관심보다는 조금 다른 쪽으로 시각이 많이 변해가는 것 같아서 좀 무술을 배운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종종 들기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넘어가 보면 4위는 상하이 모토쇼였습니다. 역사는 짧지만 시장 규모를 등에 업고 미국 디트로이트, 그리고 스위스 제네바, 프랑스 파리,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이어서 세계 5대 모토쇼로 등극했다고 해요. 네. 자, 중국 자동차 시장의 파워가 이미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의 전략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이 모터쇼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고요? 네, 아무래도 이 중국의 큰 시장이 너무나 매력적이다 보니까 수년 전부터 주요 제조사들은 중국 소비자들의 입맛에 딱 맞는 전략형 기종을 상하이 또 베이징 모터쇼에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위와 2위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축제들이 차지했을까요? 바로 확인해 보시죠. 베르기 축제의 탑 10, 1위와 2위 순위입니다. 1위 후보입니다. 눈과 얼음의 축제죠. 하얼빈 빙설제. 자, 그리고요. 양들에겐 공포의 시간, 맥주 애호가들에겐 천국 같은 시간이죠. 칭다오 맥주 축제. 이 중 1위는 하얼빈이 너무 유명하긴 한데. 어렵다. 아, 1위는 바로 칭다오 국제 맥주 축제가 뽑혔습니다. 네. 남규 씨 안 되네요. 오늘따라 안 되네요. 중국의 축제 하면 누구나 가장 먼저 떠올릴 만한 엄청난 인지도를 가지고 있죠. 칭다오 국제 맥주 축제는 매년 8월 둘째 주 주말부터 16일 동안 열리는데요. 이 축제 기간에는 칭다오 맥주는 물론 전 세계 각국의 다양한 맥주도 맛볼 수 있어 애주가들에겐 최고의 축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미넨 옥토버 페스트 삿포로 맥주 축제와 함께 세계 3대 맥주 축제로 꼽히기도 해서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밤이 되면 페스티벌 현장 일대는 화려한 조명으로 멋진 야경을 연출하고 각종 콘서트와 이벤트로 행사 분위기가 한껏 뜨거워집니다. 양꼬치엔 칭따오 밖에 모르셨던 분들, 칭따오 맥주 축제를 통해 훨씬 버라이어티한 칭따오를 만나보시지 않으시렵니까? 만나볼래요? 네, 가깝습니다. 2위는 추운 겨울도 있게 할 하얼빈 국제 빙설제입니다. 너무 유명하죠. 네, 빙등제라고도 알려져 있죠. 매년 1월에서 2월에 열리는 이 축제에서는 투명한 얼음 조각으로 이루어진 조형물에 형형색색의 조명이 더해져 몽환적이고 환상적인 얼음의 세계가 펼쳐지는데요. 예쁘다. 엄청난 규모의 눈 조각과 얼음 건축물도 매년 화제이지만 축제 행사 중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는 건 바로 겨울 수영대회. 네, 얼어붙은 송화강 얼음을 깨고 체감온도 영하 20도를 이겨내며 가녀린 수영복 한 장 걸치고 2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물속으로 첨벙첨벙 뛰어드는데요. 추위도 있게 하는 눈과 얼음의 축제 현장. 얼음 궁전에서 Let it go 한번 불러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도전! 가야죠. 전 이미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중국 축제하면 떠오르는 양대산맥이 1위와 2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칭다오 국제 맥주 축제는 정말 꼭 한번 가보고 싶네요. 네. 칭다오 맥주 축제는 정말 강추하는데요. 네. 또 우리 페이세윤과 보미 씨가 맥주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맥주 박물관이 있어요. 근데 거기 가보면 탄산수 없이 신선한 맥주 원액만 마실 수 있는 그런 체험 해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탄산에 속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고소한, 여기 고수의 이렇게 외모가 풍기잖아요. 끄덕끄덕거리시면서 한번 맛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저 탄산 빠진 맥주는 안 먹어봤는데 그쵸? 진짜 꼭 한번 마셔보고 싶네요. 그럼요. 네. 특히 이곳에 가면요, 즐길 거리가 정말 너무너무 많은데요. 1903년에 독일인에 의해 지어진 맥주
맥주 공장, 지금은 칭다오 맥주 박물관이 되어 있죠. 여기 가시면 칭다오 맥주의 역사와 제조 과정까지 알아보실 수 있고 티켓을 구입하면 맥주 2잔이 제공이 됩니다. 첫 번째 잔이 아까 말씀 주신 탄산 빠진 발효전 맥주. 이게 정말 어디서도 사 먹을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시중에 유통되는 걸 주는데요. 정말 꿀맛입니다. 땅콩도 줍니다. 표정이 살아있네요. 네. 이게 정말 모두가 다 가고 싶어하는 국제 맥주 축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2위가 하얼빈 국제 빙설제였습니다. 저희가 뭐 바로 전에 중국의 아름다운 도시 차트를 알아보기도 했었는데 네. 거기에서도 이름이 나왔던 게 바로 이 하얼빈이라는 도시였죠. 하얼빈 자체가 정말 엘사의 도시구나 싶을 정도로 아름답고 너무너무 추워요. 기승전 추. 네, 그래서 탕후루가 보통 이제 설탕을 굳혀서 만든 간식인데 보통 이 굳히는 작업을 좀 해야 돼요. 근데 바로 만들어서 그냥 꽂아두면 한 몇 분 지나면 그게 알아서 맞아요. 굳어져 있어요. 추워서 아이스크림도 밖에 네, 내놓고 팔아요. 너무 추워서 따로 뭐 아이스박스 이런 게 필요가 없을 네. 정도이기 때문에 하얼빈 갈 때는 꼭 네 봉지 차 마시길 바랍니다. 맞아요. 네. 이 전 세계 유명 눈 얼음 조각가들이 모여서 약 1,500점 이상의 작품을 전시한다고 하는데요. 실제 크기를 방불케 한다고요. 작품의 규모가 얼마나 크고 웅장하냐면 우리 엘사의 얼음성은 미니어처였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여기가 정말 겨울왕국이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건데요. 정말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몹시 대단히 정말 진짜 춥습니다. 그래서 꼭 정말 안전 무장하시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제가 본 얼음 조각이라고 하는 뭐 그런 행사 같은 데 가면 얼음 미술관 이렇게 막 조각 이런 이렇게 데서 돼 있고 맞아요. 유니콘 있고 하는 거. 네. 그래서 막 그 정도만 생각하고 가다가 실제로 가서 보면 제가 그 궁전 안에 계단을 타고 올라가고 우와. 직접 이게 건물이구나라고 느껴질 맞아요. 정도로 굉장히 네. 커서 여기서 이렇게 좀 아름다운 로맨스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귀국했네요. 예, 다음 넘어가시죠. 네, 없죠. 근데 아까 나왔던 거기서 수영하는 거 있잖아요. 네. 네. 실제로 가도 하나요? 어떻습니까? 본 적 있으세요? 해보시려고요? 아니요, 궁금해서. 말이 더듬네. 근데 진짜 뭐 이렇게 수영복 한 장 입고 막 계속 때려요, 몸을. 열을 내기 위해서 계속 때리고 맞아요. 갔다 오신 분들은 또 그 매력에 한 번 빠지면 매년 참가를 하시려고 매년. 하더라고요. 또 심장마비 걸릴까 봐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못 하겠으니까 남규 씨 화이팅! 제가 살아 돌아와서 후기를 말이 안 나오네요. 목이 메서 못 돌아올 것 같아갖고. 이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대륙의 축제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남극을 간 것 같기도 하고 또 동남아를 구경한 것 같기도 하고 최첨단 도시를 갔다 오기도 하고 또는 되게 전통적인 친환경 도시를 본 것 같기도 한데 네. 정말 넓은 대륙만큼이나 다양한 축제가 있는 걸 확인해봤습니다. 네, 중국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내가 가려는 지역에, 내가 가려는 때에 가볼 만한 축제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강력 추천드리면서 네. 지금까지 차트로 보는 중국이었습니다. 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국 상하이에 나와 있는 한경치라고 합니다. I feel fine, I feel fine and dandy. You're the one I want, possibly, maybe. I'm so into you, baby. 같이 가보실 곳은 모간산이라는 지역인데요. 항저우 근처에 있고 중국 상하이 사람들의 피서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홍치아오 전철역에 기차역에 나와 있고요. 자, 보시면 사람들이 이른 아침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검못이라는 연못, 폭포 연못을 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이른 아침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홍치아오 역에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저희는 이 홍치아오 역에서 1시간 40여 분을 고속 열차를 타고 모간산역까지 가게 됩니다. 자, 보시는 이것은 중국의 KTX 까오티에입니다. 저는 지금 막 홍차오 역에서 기차를 탔고요. 이제 저는 1시간 40분을 걸려서 저칭역에
가게 됩니다. 열차는 현재 시속 213km로 달리고 있습니다. 모간샨을 가기 위한 덕청역에 도착했고요. 여기에서 9시 25분에 출발하는 모간산행 버스를 타고 출발하면 됩니다. 네, 저는 지금 모간산에 도착했습니다. 모간산에 도착해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많은 대나무들이 열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죠? 인력거도 보이고요. 인력거도 보이고요. 자, 이곳은 모간산에서 발원한 수원지입니다. 수원지에서 난 물을 가지고 전국 각지로 팔려나갑니다. 너무 좋네요. 사진에 담기지 않는 게 아쉽습니다. 모간산에 비가 내립니다. 건모치라는 시엔슈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폭포가 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줍니다.